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르노 삼성 XM3 신차 발표회 겸 시승회가 있는 날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거의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큰 규모로 시승 행사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XM3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미 공개된 어떤 그런 재원이나 가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르노 삼성 쪽에서도 굉장히 고무가 돼서 오늘 큰 행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큰 행사는 취소를 하고 몇 개 매체씩만 따로따로 불러서 소규모로 시승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뒷좌석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운전은 아주 유명하신 그 모터리언의 박혜영 기자님께서 지금 운전을 해주고 계셔서 혜영 기자는 조금 이따 만나보기로 하고요. 뒷좌석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죠. 이게 차가 휠 베이스가 2720mm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 자체가 사실 조금 애매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QM3에서 넘어와서 QM3의 쿠페형 SUV, 그러니까 컴팩트 SUV인데 근데 쿠페형이다 라고 처음에 기대를 했지만, 막상 재원을 확인해 보니까 휠 베이스가 2720mm면 이 휠 베이스가 구형 산타페 DM보다 더 긴 상황이거든요. 산타페 DM이 2700, 세단으로 따지면 아반떼가 2700, 그리고 글로벌로 가면 벤츠 A클래스랑 GLA, CLA가 270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는 휠 베이스가 굉장히 넓어 가지고 사실 여기 앉아 있으면 이거 아반떼보다 더 넓은 것 같아 보이는 게, 확실히 일단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일단 아반떼보다 폭이 더 넓을걸요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공간 면적 자체가, 실내의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 조수석 시트를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약간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완전히 여유있게 한 건 아니고 살짝 긴장감이 있는 정도로 세팅을 해 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뒷자리에 왔을 때 주먹 한 개가 들어갈 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한 10cm 가까이 여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 준중형 세단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자녀들이 있는,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준중형 세단은 조금 작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분이거나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준중형 세단으로도 공간이 충분한데,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 뒤에 이제 어린 자녀들이 탄다고 보면 공간 면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같이 덩치가 큰 사람이 앉았어도 공간에서 별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앞뒤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다만 이 등받이 각도가 조금 근데 사실 준중형 세단 생각하면 등받이가 또 많이 써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뒤쪽 공간을 생각하면 등받이를 조금 더 눕혀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은 서 있는 편입니다. 근데 뭐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공간. 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통 SUV들은 이 차체의 키가 크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약간 쿠페형이고, 특히나 이 지붕이, 루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약간 앞쪽에 있거든요. 쿠페형 SUV라고 하더라도 좀 더 뒤쪽까지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차는 조금 앞쪽으로 당겨서부터 지붕이 떨어지다 보니까 머리 위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추측들을 하셨지만, 사실 이 정도면 제 위로도 요만큼의 머리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180인 거에 비해서 안전키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머리 위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차를 일반 그 정통 SUV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머리가 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 특히나 준중형 세단보다는 머리 위 공간은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 공간 때문에 이 차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만큼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감은 이 정도면 이 급에서는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 요 플라스틱은 조금 여기는 조금 고급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 윗부분 여기 패턴도 괜찮고 이쪽에 있는 여기 스티치도 넣어, 물론 이게 최상위 트림의 뭐 풀옵션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느낌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붕도 재질도 괜찮고, 특히나 시트가 여기 어깨 부분에 여기 지금 스웨이드가 돼 있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고급스러운 거죠. 헤드레스트도 딱딱하네요. 짠, 컵홀더가 여기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 장치는 없어요. 차 급을, 가격을 생각하면 여기 암레스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참 고마운 일이긴 하죠. 자, 그리고 이쪽에 와,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있어요. 와, 대박. 물론 이 차는 1.3 터보의 최상위 트림 풀옵션이니까 거의 2000 후반까지 가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차 급을 생각했을 때 뒷좌석에도 2단계 열선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 USB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 시가잭은 없네요. 그리고 이쪽에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웬만한 이 급에서 제공할 만한 그런 뒷좌석의 옵션들은 비교적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에 거물망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승차감 괜찮아요. 딱딱해요. 이게 단단한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XM3를 시승할 때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큰 관심사는 승차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세단형이나 아니면 외건형을 크로스컨트리로 만들어서 지상고를 높일 경우에 그때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차감이 좀 단단해져요. 그래서 세단보다 좀 단단해지는데 요거 세팅 잘못하면 통통 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튀는 정도는 아니에요. 비교적 뭐 느낌에 따라서는 튄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튀는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토션빔 느낌도 별로 안 들어요. 아마 나 같은 사람이 리뷰하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좋아하겠지. 토션빔 느낌도 안 난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토션빔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데요. 이 준중형급의 차들 중에서 사륜구동이 들어가지 않는 차 중에 토션빔이 아닌 차는 지금은 없잖아요. 예전에 아반떼가 잠깐 멀티링크를 쓰긴 했지만 지금은 다 토션빔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만 세팅해주면 승차감은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부드러워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타면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은 좋아요. 단단해요. 단단한데 튀진 않아요. 뭐 이 정도면 분명히 좋은 거 맞습니다. 이게 뾰족하게 거칠게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지, 이렇게 뾰족하게 튀는 느낌만 안 들어오면, 그러면 단단한 게 안정감 면에서 굉장히 좋죠. 혜영 기자. 네. 혜영 기자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안녕하세요, 오토리온 박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난 인사 두 번째지. 자, 저희가 이곳 양평에 있는 힐하우스까지 혜영 기자가 운전을 하고 저는 뒷자리에 탔다가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우선 외관이랑 그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디자인 어때요? 말해 무엇합니까? 제가 최애하는 디자인 이 브랜드거든요. 디자인은 제가 르노 삼성을 최애하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기존에 있던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좀 더 세련되게 잘 풀어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컨셉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여서 네네. 전체적으로 약간은 세단의 꽁지를 조금 잘라내고, 그리고 키를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지상고를 높여가지고, 그렇죠. 세단하고 SUV의 정말 완벽한 크로스오버,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네. 근데 이게 그동안은 이런 형태로 나온 볼보에서도 세단의 크로스컨트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 차는 세단을 그냥 그대로 지상고만 올렸던 그런 개념이고,
크로스컨트리 외건형으로 이렇게 뒤에도 트렁크 그러니까, 공간도 그렇죠. 넓혔죠. 네. 외건의 크로스컨트리도 있고 네네. 세단의 크로스컨트리도 아,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단의 크로스컨트리가 그렇게 인기 있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세단을 지상고만 높여놓은 그런 네네네. 컨셉이다 보니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UV만큼 키가 크진 않지만 세단보다는 더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휠 베이스를 굉장히 길게 뽑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제일 큰 장점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정말 중요한 게요. 아반떼 가격에 SUV를 만들게 되면 그게 이제 코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휠 베이스가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단에서 SUV로 가면서 휠 베이스가 짧아져 가지고 차 급은 똑같지만 아무래도 사이즈 면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세단이랑 거의 같은 사이즈, 같은 휠 베이스를 유지하면서 SUV를 만들었던 예가 있거든요. 국내에도 있어요. 뭐냐면 니로. 니로가 휠 베이스가 2700인데 그 차는 SUV로 만들었잖아요. 니로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느냐면, 이슈가 아니 이 SUV인데 같은 가격에 같은 사이즈의 SUV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SUV를 왜 비싸게 만들었느냐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SUV를 과도하게 비싸게 만들어서 팔아먹었거나 네. 아니면 니로가 생긴 건 SUV지만 사실은 SUV가 아니다. 약간 해치북에 가까운 느낌. 그렇죠. 뭐 차체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SUV라고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차도 어쨌거나 휠 베이스를 아반떼보다 더 긴 2720mm를 확보를 했으면서, 그리고 사실 뒤쪽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이즈가 그 XM3에 있어서는 사이즈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혜연 기자랑 같이 디자인을 좀 살펴보시죠. 우선 옆모습부터 보자. 옆모습 훌륭하죠.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네. 라인에 지금 이게 약간 패스트백 느낌도 나잖아요. 그렇죠. 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아하는 네. 스타일. 네. 디자인 어때요? 예뻐요. 앞모습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옆모습 어때요?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이제 저희 라이브로 먼저 해가지고 제가 막 한 말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 그런데, 어쨌든 저 보시면 이쪽에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하모니래요. 조화죠. 네, 네. 제가 별명이 조화혜연이었던 네. 것처럼 저는 조화가 잘 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이 라인이 이렇게 싹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싹 다시 가는 라인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캐릭터 라인들과 그다음에 뒤에 있는 그 리어 램프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감싸지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선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예쁘게 잘 디자인됐죠. 제가 보면 보통 이제 그 뒤에 이쪽 라인이 제일 비슷한 차가 네. 벤츠의 그 GLC나 GLE 쿠페가 제일 비슷한 그쵸, 편인데, 그쵸. 그 차들도 보면 루프 라인이 여기까지 더 빠져나와요. 네. 빠져나왔다가 조금 떨어지고 끝에 살짝 조금만 남기거든요. 조금만 남기는데 이 차는 근데 그렇게 하면 난 되게 안 이뻐. 네. 저는 쿠페형 SUV 중에 제일 안 이쁜 차들이 GLC, GLE 쿠페거든요. 공감 안 해요? 혜영 기자는 그 차 이뻐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근데 사실 저는 원래 SUV를 쿠페로 만든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할 거면 그냥 그치. 쿠페를 사던가 네. 아니면 그냥 SUV를 하지, 뭐 이도저도 아니게 저거 뭐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안 좋아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막 계속 예뻐요 하는 게 이도저도 아니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잘 만들어냈어.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약간 예쁜 쿠페에 가깝게, 근데 지상고는 높여놓고, 그리고 약간 이 차체 볼륨도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상당히 여유가 있구나. 네, 여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쿠페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쿠페를 옆에서 약간 이렇게 줄이는 느낌 있죠. 그럼 이제 그 높이는 그대로인데 여기만 이렇게 줄이면 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쿠페를 어설프게 요 밑에 리어 지붕 쪽만 이렇게 내리는 식으로 이제 쿠페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는 어쨌든 요 라인은 맞추면서 그냥 요걸 이렇게 하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이 라인이 미리부터 내려오고 끝을 자연스럽게. 좀 더 여유 있게 네네. 길게 많이 뽑으면서 균형을 훨씬 잘 잡았다는 점. 그리고 여기 크롬 이 가드도 네네. 예쁘네요. 그 밑 아래쪽은 완전히 그냥 까만 플라스틱이어서 차체가 튀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커버를 잘 해주고, 저 이거 그냥 뜯으면 뜯어지네. 네, 그리고 위에는 장식을 잘 해놨고. 자, 이제 앞모습 볼까요? 네. 그리고 이게 이거도 괜찮아요. 여기 크롬으로 딱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여기서 끊기잖아요. 네. 요게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싹 강조되는 요 라인하고 딱 강조를 딱 해줘서 가운데에서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앞모습은 뭐 QM6랑도 좀 많이 닮았죠. 근데 저는 그 원래 이 패밀리로 굉장히 좋아해서 네. 여기 이렇게 요 부분 네네. 네네 근데 좀 디테일이 네. 요런 부분들도 상당히 네. 여기 디테일을 좀 많이 살려놨네. 네. 그리고 풀 LED가 네. LED 라이트가 기본이라는 것도 네, 사실 네.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가변 에어 맞아. 에어 플립도 적용돼 있죠. 네네 갑자기 와, 이런 맞아. 생각해가지고 야, 어떻게 이쪽에. 이런 차에다 에어 플립까지 달 생각을 했지?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뭐지 이번에? 아 그리고 여기 에어 커튼 여기 네. 에어 커튼 있죠. 네. 여기 에어 커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CLE 제가 한번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카나드 역할하는 건 없고 어쨌든 요 약간 카나드 흉내를 내는 요 부분이 있고 네네. 여기 이렇게 에어 커튼 만들어주는 공간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사실 이거 구멍 안 뚫어 놓으면 욕 먹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요즘은 흉내만 낸 데들도 아니 근데 많잖아요. 요즘 현대 기아차들도 이거 잘 뚫거든요. 네. 요즘 만들어 놓으면 다 뚫어 놔. 근데 이런 SUV형에 사실 뚫진 않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만들면 페이크는 없지만 네. 이렇게 만드는 차가 요 차급이나 요 라인에 잘 없잖아요. 맞아. 네, 네. 굉장히 잘 해놨네. 근데 사실 진짜 그 동급 여러 경쟁 SUV들 중에서 디자인이 제일 예쁘다는 게 사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음. 넓어진 느낌이 뭐냐면 사실 이런 소형이든 뭐가 됐든 SUV나 아니면 뭐 지상고가 높은 차들의 특징이 과해요 디자인이. 여기에 막 이것저것 붙이고 막 뭐 여기 이렇게 높이고 막 보통 그런 식인데 제가 막 극찬을 한 이유가 얘는 디자인이 과한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흐르고 라인도 자연스럽게 흐르고 뭐 특별히 튀어나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장식이 과하게 추가로 들어간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소형차들은 너무 보통은 과하단 말이에요. 휠은 어때요? 휠은 뭐 귀여운 꽃무늬? 꽃잎 같은. 네, 예. 맞아요. 꽃잎. 이게 솔직히 되게 스포티해 보이거나 고성능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데 그냥 저는 이 차 크기랑 이 차랑 잘 어울려. 네, 귀여워요.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러시아에서 나온 차랑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네. 그 차는 여기 꽃잎이 네. 줄기가 연결이 안 돼 있어. 어. 그래서 동그라미만 따로따로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어, 꽃잎이 맞아요. 연결돼 이 있어. 연결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연결되면 꽃잎이고 네. 연결이 안 되면 뭐냐면 리볼버 아, 탄창. 아 그쵸 그쵸. 근데 자. 전 연결된 게 이쁜 것 같아요. 짠! 와 넓다. 진짜 넓네요 근데. 일단 진짜 반듯하네. 네네. 굉장히 와 이렇게 반듯하게 진짜 잘 만들었다. 네. 깜짝 놀라게 잘 만들었네. 그리고 이게 엄청 반듯하고 네. 공간도 밑에 또 있다. 밑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원래는 이만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와. 저기 안쪽에 이제 타이어 리페어 킷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넓어 가지고 굉장히 깊게 여러 가지 짐들을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네요. 와. 트렁크 공간 진짜 잘 만들었다. 애초에 트렁크 공간 자체가 이거는 사실 풀 플랫이 가능하도록 얘가 넣어준 거에 가깝고 그렇죠. 원래 공간이 이만큼인데 이 네. 자체가 굉장히 넓고 네. 여기도 보통 이렇게 2단으로 해놓은 것 중에 여기가 이렇게 깊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요 맞아. 정도? 맞아. 보통 한 요 정도 높이 그냥 한 네. 손 한 뼘 정도 높이만 해서 그냥 뭘 굳이 저길 만들었지? 뭐 마약 숨기라는 건가? 약간 왜 영화 보면 마약 뭉텅이 탕탕탕 딱 그 느낌 네. 정도 느낌이었는데 네. 제가 무슨 미드를 보는지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것도 거의 뭐 한 뼘이잖아요. 네. 한 뼘에 가깝게 이게 굉장히 깊고 음. 저 잠깐 들어가 봐도 돼요? 신발 신고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자, 네, 안녕히 계세요. 저기요. 안녕히 계세요. 큰일 났다. 소리. 아니 그냥 안 부딪혔어요. 아, 진짜? 네, 깜짝이야. 괜찮았어요. 깜짝이야. 놀라서 나왔는데. 악하길래. 아니요. 근데 안 부딪혔고 지금 어. 이렇게 있으면 머리 공간 충분하죠? 네. 여기서 뭐 끓여 먹어도 될 거 라면 하나쯤 끓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더 안심감이 나게끔. 아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핸드폰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뭐 넣고 이러기도 괜찮고. 캠핑 와서 네. 잠자기 전에는 이거를 열어서 공간을 쓰고 요 앞에 테이블 놓고 쓰면 네, 되겠어요? 잘 때는 깔아서 풀풀이를 해서 자고. 네네네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머리가 오히려 좀 괜찮은데요?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 네. 그렇군요.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편집에 들어보실래요? 시트를 눕혀봅시다. 일단 이거를 넣으니까 그 네. QM6는 중간에 턱이 네. 있는데 얘는 턱이 없이 확실하게 네. 평평하게 되니까 괜찮네요. 근데 와 이거 튼튼하긴 하구나. 네, 이거 약간 투투해요. 네, 상당히 튼튼하네. 이게 좀 꿀렁꿀렁한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들어가도
버틸 정도로. 머리 조심하시고요. 아이고. 저도 아, 아까 그래도 부딪힌 거예요. 아 여기가 중간에 여기가 뜨니까 내려가긴 내려가는구나. 많이 내려. 아까 그랬는데. 내가 혜영 기자보다 가볍지 않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자 일단 머리를 딱 시트에 붙이면 발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좀 닫아버려야지. 닫아 보시죠. 다치실 것 같은데. 네. 자, 요 정도 제가 누우면 근데 확실히 일어나기 힘들죠. SUV랑은 차이가 나긴 나는구나. 잘 때 일단 누우면 안 일어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옆에 접었으면 이렇게 몸을 돌려서 나오시면 되는데 옆에 안 접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도 뭐 그렇구나. 이게 보통 SUV는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가 머리인데 여기가 천장인데 저도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딱 나오는 건 아닌데. 닫아버리면 뭐 전혀 옴짝달싹을 못하는 수준이긴 하네. 네네. 재밌다. 근데 일단 공간 자체가 평상시에 여러 개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거 있잖아요. 여기에 도킹하는 그 텐트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 있거든요. 네. 붙이는 거 같이 쓰면 옆에도 이렇게 되고 여기는 차라리 공간이 좀 높으니까 그렇게 쓰면은 차박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열고 잔다 생각하고. 자, 여기에는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최고 출력이 152마력. 최대 토크가 26? 자, 이게 이제 엔진이 진짜 다양해지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1500cc, 2000cc 이렇게 있었다가 1.6이 나오고 그다음 1.6 터보가 나오더니만 1.35 터보, 맞아요, 1.3 맞아요. 터보, 네. 1.2 터보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배기량의 터보 엔진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르노 삼성에서는 1.3 터보, 1.3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쉐보레는 1.35잖아. 근데 1.35가 사실 2.34 얼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쉐보레 1.35 엔진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없죠. 배기량 사실 큰 차이는 없고 비교해 보면 트레일블레이저가 156마력인데 얘는 152마력.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는 토크가 24.1인데 얘는 26. 그러니까 트레일블레이저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배기량이 비슷하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출력은 조금 낮고 토크는 조금 더 세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힘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속을 하고 이런 거니까 초반은 제가 아까 변속기 때문에 좀 문제라기보다 변속기 때문에 초반 가속이 느리게 느껴지는데 후반은 얘가 더 센 느낌이 나요. 전체적으로 약간 중속, 세팅만 다르지 비슷하긴 힘 자체는 한데. 비슷하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동급 경쟁 모델들 중에 제일 강력한 엔진이 셀토스의 네. 1.6 터보가 177마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셀토스랑 비교하면 힘이 아무래도 딸릴 수밖에 없는데 셀토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차는 차 급 대비 힘이 과하잖아요. 과하진 않나? 저는 그냥 뭐 괜찮다. 역시 혜영 기자는 괜찮다, 그 정도. 힘은 많으면 많을수록 아유, 좋다는 체질이다 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그 차는 핫해치라고 불러도 될 만큼 사실 힘이 굉장히 여유 있었고 이 차는 실제로 실용적인 영역 내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럼요. 정도의 힘을 네. 갖고 있어서 근데 이 차에서 만약에 힘을 따진다면 뭐 셀토스로 가시는 거 당연히 저도 추천. 근데 사실 힘만 가지고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